자, 11강 파동입니다. 이제 파동은 입자와 달리 파동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일단 11강 첫 번째 시간은 일단 파동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간다 라고 설명했는데, 진동은 사실 쉽게 말하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파도 타기 응원하는 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동은 뭐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움직이는 걸 진동이라 하지만 이렇게 원운동하는 것도 진동이고요. 어찌됐든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진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하려면 이 진동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하려면 그 진동하고 그 다음 게 진동하기 위해서 결국에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동을 옆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하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만 매질 없이 진동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 다시 말하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방향인 경우가 있고요.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빛이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진동을 하는데 실제로 가는 방향도 앞으로 혹은 뒤로 가는 방향. 다시 말하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평행한 방향. 이런 것들을 종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건 소리가 있습니다. 파동에서 다루는 물리량들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파동이 발생한 지점 파1, 그리고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진동하는 게 옆으로 전달되는 게 파동이라고 했는데, 그 진동이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 그리고 한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둘은 역수관계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단위도 꼭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폭은 한 번 진동할 때 얼만큼 움직이냐, 그러니까 평행 진동 중심 가운데 평행점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 부릅니다. 주의할 게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이게 진폭이 아니고요. 원래 진동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위로 혹은 얼만큼 아래로 움직이냐, 이게 진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장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얼만큼 앞으로 많이 움직였냐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행한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력을 정의할 때 속력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였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당 이동한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가, 시간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이동 거리에 대해서 기준점, 다시 말하면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동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주기랑 진동수랑 역수관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단위는 되겠죠. 자, 그리고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사진으로 찍는 방법이 있고 일종의 직캠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이거를 좀 이제 표현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한번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말 그대로 각각의 매질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데, 이제 진동이 옆으로 진동하다 보니까 어떤 매질은 위를 향하고 있고 어떤 매질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어떤 매질은 위를 향하고 있고 어떤 매질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x가 예를 들면 여기가 x가 0, 여기가 x가 1, 여기가 x가 2, x가 3, x가 4인 x가 이렇게 있는 4m 지점, 3m 지점, 2m 지점, 1m 지점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각 위치에 해당하는 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사진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매질 위의 한 점 P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움직이냐요. 다시 말해 이 P가 위아래로 진동할 텐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0초일 때는 0 위치에 있는데
여기만 1초로 간다면 0.5초일 때 맨 위까지 올라갔다가 1초일 때 다시 제자리에 들어오고 1.5초일 때 다시 맨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한 점만 계속 쳐다보고 그린 게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줄이 어디를 가리키냐 이거는 전체적인 사진이고요. 시간에 따른 변이 이건 일종의 직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디 위치에 있을 거냐면 이렇게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P는 좀 시간 지나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P 지점은 위에 있고요. Q 지점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 가일대가 T는 0초일 때라면 여기서 좀 시간이 지나면 P는 위로 움직였고 Q는 아래로 움직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시간 변이 그래프가 얘가 P랑 Q 중 하나인데 얘가 0초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0초 이후에 내려간다는 건 P가 아니고 Q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 그래프에서 이 시간당 변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는 P냐 Q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Q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거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동의 입자와 다른 가장 큰 특징 일단 질량도 없고요. 파동은 부피가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것도 부차적으로 물질을 함께 이동하지 않고 움직임이 전달되는 거지 입자가 전달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일단 파동은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자는 부피도 있고 질량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작더라도 부피가 있다면 한 지점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파동만이 갖고 있는 특징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중첩이 된다라고 합니다. 중첩 가능하다. 매우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용수철로 종이컵 쓰러뜨리기 실험도 한번 했었고요. 아쉽게 이거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아마 다 기억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있는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간섭 무늬도 직접 실행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위를 향하는 팔을 서로 마주 오게끔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둘 다 위를 향하니까 위랑 위가 만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위를 향하는 걸 우리는 보통 마루라고 부르는데 이 마루랑 만나서 더 큰 마루를 만드는 이 경우는 보강 간섭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오른쪽 거는 마루랑 골이 만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둘이 만나서 상쇄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의 진폭보다 골 진폭이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평소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만약에 마루의 진폭과 골의 진폭이 똑같다면 정확히 0이 됐겠죠. 그래서 두 파가 한 지점에서 중첩이 된다. 중첩이 돼서 이렇게 간섭 효과가 나타난다까지 꼭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